이번 시간에는 왜 구매대행 사업자들이 배대지를 통해서 구매대행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꿀짓꿀TV. 안녕하세요. 꿀짓꿀TV 정대표입니다. 구매대행의 용어를 그대로 풀자면 구매와 결제와 배송을 모두 대신 처리해주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즉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글로벌 셀러의 상품 소싱 과정과 해외에서 한국까지 들어오는 배송 과정, 전 과정을 대행을 해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구매대행 사업자가 나는 국내에서 판매만 신경 쓰고 싶다, 또는 국내에서 마케팅만 하겠다, 이런 분들이 본인의 쇼핑몰에서 오더가 들어온 것을 그대로 구매대행 업체에게 리스트를 넘겨서 그 업체가 구매와 결제와 배송을 모두 대행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매대행 업체를 이용하게 되면 구매대행 수수료가 발생을 하겠죠. 7%에서 한 15% 정도. 해외 구매대행 사업을 하시려고 한다면 단순히 국내 판매와 마케팅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직접 상품 소싱 방법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구매대행 사업자도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고요. 본인이 직접 해외에서 전 과정을 진행을 하시는 것이 마진율 뿐만 아니라 구매대행 사업자로서의 자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외 쇼핑몰이라고 해도 국내 쇼핑몰과 어떤 프로세스 자체는 별반 큰 차이는 없어요. 다만 언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요즘 번역을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파파고라던가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을 하면 자동으로 번역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면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직구족이라고 하면 그런 업체를 통해서 구매를 하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본인의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판매자를 통해서 직접 구매를 하셔야 그 해당 판매자의 리스트도 구출할 수 있고요. 둘째로 해외 구매에 대한 시각을 넓힐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매 및 결제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 가서 해외 거래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결제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 카드로 결제 시에는 구매 금액의 약 3%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억을 하셨다가 나중에 마진을 책정하실 때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구매라든가 결제에 관련된 자세한 방법은 차후에 저희 컨텐츠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제 대행은 구매는 본인이 하시고요, 결제만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결제 대행이라고 합니다. 해외에서 결제 가능한 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왜 결제 대행을 통해서 결제를 해야 하나요? 해외 신용카드로 결제가 안 되는 사이트가 있기 때문이죠. 보통 현지 도매 사이트라던가 B2B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현지 통화로만 결제가 가능한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도매 사이트인 1688.com이 대표적인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해외 결제가 안 되는데 왜 그 1688에서 구매를 할까요? 말 그대로 도매 사이트이기 때문에 가격이 훨씬 더 저렴을 하겠죠. 소매 사이트인 타오바오보다 1688에서 도매로 구매하는 게 30에서 50% 정도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은 결제 대행 수수료를 지불해서라도 더 싼 값에 도매 가격으로 구매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결제 대행 서비스를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결제 대행을 이용하지 않고 구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중국 현지로 가서 직접 본인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중국 계좌 개설하는 게 약간 까다로워졌어요. 이전에는 이제 관광 비자로도 충분히 들어가서 중국 계좌를 개설할 수가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상용 비자가 아닌 관광 비자로 들어갈 경우에는 계좌 개설을 거절하는 경우가 최근에 종종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중국 4대 은행이라고 하죠. 중국은행, 농업은행, 건설은행, 교통은행. 보통 이쪽 4대 은행에서는 관광 비자로 외국인이 계좌를 개설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까다롭게 굴기 때문에 이런 4대 은행보다는 중소은행, 예를 들어서 광따은행이라던가 자오샹은행이라던가 이런 중소은행 가서 계좌를 개설하는 편이 조금은 덜 까다롭고요. 은행 개설 시에는 반드시 현지 언어에 능통하고 현지 사정에 밝은 분과 함께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직배송과 배송 대행인데요. 배송 대행 서비스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구매한 물건을 현지 주소로 받아서 한국으로 배송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해외 현지 쇼핑몰에서 판매자에 따라서 해외 배송을 해주는 판매자가 있고요. 해외 배송을 해주지 않는 판매자가 있습니다. 해외 배송을 해주지 않는 판매자가 더 많을 거고요. 그럴 경우에는 해외 현지에 있는 주소로 물건을 보내야 되겠죠. 즉 해외 현지에다 받을 주소를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바로 배송대행 서비스입니다. 배송대행지 즉 배대지 주소로 해당 상품을 보내서 배대지에서 물건을 받은 다음 한국에 있는 고객 주소로 다시 발송을 하는 방법이죠. 해외 배송이 가능한 글로벌 쇼핑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배송 대행 서비스가 굳이 필요한가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마존이라던가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사이트가 있을 거예요. 일반 직구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구매 대행 사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직배송 서비스가 아닌 이 배송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직배송보다 더욱 저렴한 배송 비용과 합배송의 이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직배송 같은 경우에는 물건값 안에 이미 배송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상세 페이지에는 배송 비용 무료라고 적혀 있을지는 몰라도 실상은 국제 배송 비용, 즉 EMS 비용이 그 물건 가격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타오바오 일반 소매 사이트의 물건과 국제 글로벌 쇼핑을 지원하는 알리익스프레스의 가격을 동일한 제품을 비교를 해보면 같은 상품임에도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계약되어 있는 물류업체를 통해서 배송을 해주기 때문에 구매를 하는 사람이 물류비를 조정하기가 불가능하죠. 예를 들어 나의 고객이 상품을 한 개가 아니라 세 개를 구매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세 개의 상품을 동일한 판매자의 상품으로 구매를 했다고 하면은 그나마 낫겠지만 각기 다른 판매자, A 판매자, B 판매자, C 판매자에게서 구매를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세 개의 상품에 각기 10,000원이라는 배송비가 녹아져 있고요. 그 상품을 따로따로 보내게 되면 30,000원이라는 배송비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나 각기 다른 판매자의 세 개의 상품을 해외 배송 대행지에 보내서 한 박스로 포장을 하게 되면 한 건의 배송료, 즉 10,000원의 배송료로 더욱 저렴하게 배송 비용을 절약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검수와 반품인데요. 이전에 강의드렸던 내용처럼 해외 구매 대행의 가장 큰 단점이 반품이 불가하다 라는 점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상품을 한국에다 보냈어요. 고객이 그 상품을 받고 열어보니 내가 주문한 게 아니다, 또는 사이즈나 색상이 다르다, 불량이다. 그 상품이 한국에 들어갈 때까지 대략 10일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걸 다시 반송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반송할 수 있는 기간이 대략 7일 정도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 동일하게 그 재고를 구매대행 사업자가 떠안고 가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 현지 물건이 도착을 하면 그 물건을 검수를 하고요. 실사를 통해서 사업자가 미리 그 상품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상품이 오배송됐거나 불량이라면 현지에서 바로 반품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배송대행 서비스를 통해서 상품을 검수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구매대행 사업자의 경우에는 다양한 해외 상품을 다루기 때문에 현지 배송 중의 문제라던가 구매 중에 판매자와의 소통 문제,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의 통관 문제, 직배송 시에 사업자 본인이 직접 처리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문제들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현지 커뮤니케이션이라던가 통관 진행 중의 문제점들을 모두 지원받는 것이 가능하다. 아무래도 사업자는 그 해외가 아닌 한국에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그 통관 중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아무리 자신이 현지어에 능통하다고 해도 업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한국에서의 고객과의 원활한 CS가 가능하다.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중국 내 배송 상황, 작업 진행 상황, 통관 진행 상황, 국내 배송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기가 유리합니다. 해외 구매 대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외에서 물건이 오는 거기 때문에 판매자 본인도 이 상품이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까지 작업이 진행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고객에게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게 되면 취소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서비스에 대해서 신뢰를 잃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오는 상품이기 때문에 중국어 포장이 되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아무리 해외 배송 상품이라고 해도 고객에게 깔끔한 포장으로 배송을 하면 고객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거고요. 더 중요한 거, 판매자가 물건을 보낼 때 그 안에 인보이스, 영수증을 같이 넣어서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고객이 그 영수증을 받게 된다면 그렇게 썩 달갑지는 않겠죠. 그래서 깔끔한 포장으로 재포장한다던가 인보이스를 제거한다던가 이런 작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매대행 서비스와 결제대행 서비스, 그리고 직배송과 배송대행, 그래서 구매대행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용어 때문에 혼란해 하시거나 배송 프로세스로 고민하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